고전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즐거움, 오래된 재미,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 83회차 스테이지를 맞이합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청탐꾼 여러분. 레트로 피플입니다. 마을에 모인 우리들의 탐험꾼 카르마 로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안정감 있는 멘트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뮤뮤 카르마, 뮤뮤 로치. 어색했거든요, 상당히. 예. 아니, 저 그거 할 말이 있어요. 왜 나는 거기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요. 진짜. 아니, 원래 있었잖아요. 네, 있었는데요. 없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고요. 아마 83회차를 들으신 분들은 뭐 전 시간에 다 모였었는데 왜 또 이 모양이야 라고 하시겠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녹음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뒤에 나갈 거를 먼저 하고 있고, 미미 씨는 아마 앞전 회차를 들으시는 관점에서 한 번 더 들으시겠지만은 지금 퇴근 중이십니다. 네, 아직 근무가 안 끝나서 오시는 중이기 때문에. 근데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간발에. 그래서 좀 덜 중요한 회차 위주로. 네, 덜 중요한 회차고 82회차 때 아주 정말 열심히 잘 시부리시더군요. 잘 들었습니다. 편집자한테 감사합니다. 한 소리를 넘어서 쌍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이딴 회차 던져줄 거면 관두겠어요 라고 하시던데, 알아서 수습하세요. 예, 그 무의식의 극을 그분께 뵐 줄은 몰랐습니다. 무의식의 극. 네. 그럼 저도 같이 자의식의 극기를. 오늘도 사표가 난무하고 있는 레트로 피플을 정치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네, 마구마구 가을 야구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는데 속이 잘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방송에 저를 위주로 해주는지 덱밖에 얘기를 안 하니까 덱 위주가 되지요. 아시죠? 꼬우면 아무튼 뭐 그렇고요. 자, 이제 11월 달 저희가 이게 방송은 두 번째 회차로 나가는 건데, 먼저 공지를 하나 드리면, 저희가 계속 우정곡을 못했던 거는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차가 미뤄져서, 저희가 이제 다음 달이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때 이제 넥스트 스테이지 때 한번 우정국 특집으로 줄창 모아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많이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네, 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크루 분들도 전달은 해주세요. 못 본 상황이면 이런 게 올라왔다고 전달은 해주시는 상황이라서 보고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 한마디만 좀 해도 될까요? 네, 예. 그 나인에이치 뉴스님 그 말씀하신 거 없어졌다고 합니다. 뭘요? 뭐가 없어요? 그 왜 카카오 쪽에 뭐 있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문의를 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카르마 씨가 잠깐 테스트를 하시려고 트윗땡을 키셨다가 갑자기 그걸 난입을 하셔가지고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놀랐어요. 저희가 그 채널들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채널들의 개편은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좀 느리긴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말 입에 대빨 나오게 진짜 핑계 아닌 핑계를 계속 드리고 있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돈벌이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다들 시간이 나는 상황에서 하는 관점이라 단계별로 하고 있어요. 일단 방송부터 라는 관점으로 일단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전에는 홈페이지가 먼저 끝났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상황이었고, 카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답이 없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생각보다 활성화가 좀 덜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없앴고요. 아마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채널은 한 군데로 모으지 않을까, 보시기 편하게. 그래서 지금 이제 업데이트를 방송 이외에는 잘 못하고 있는데, 아마 공식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점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카땡 채널, 저희 CHRP 메인 채널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뭐 거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연구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국장님이 홈페이지 만들고 방송 회차 빼는 것만으로 사지가 분열이 될 뻔했어요. 국장님뿐만 아니에요. 다들 힘들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본진부터 지켜야지. 그러니까요. 아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본진을 지키는 것도 빡세가서 환장하겠습니다. 하여튼 네, 정말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데 안 되고 있습니다. 몸만 파이어 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오늘 방송 회차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고전게임 탐험방송 레트로 피플은 다양한 팟캐스트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2014년 첫 모험을 시작한 이후 많은 청탐꾼들의 성원을 힘입어 다양한 고전게임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소감이나 사연, 함께 탐험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청탐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이야기, 긴 이야기 상관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레트로피플입니다. 83회차로 접어든 시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겠지만 82회차의 냄새가 스물스물 나죠? 그렇죠. 저는 82회차 더불어 그 옛날에 초창기 때, 그 아직 시즌 1 때 처음으로 하이테크 하던 때 향기도 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어쌔신 크리드 했었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랑 82회차는 공통점이 있어요. 혼자 독백 무대를 하신다. 예. 독백입니까? 방백입니까? 예? 우리 연극도 아니고 혼자 다 하고 있어. 말은 똑바로 합시다. 안 나오니까 쥐어짜다 제거 나온 거잖아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저기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회차 쌓인 거 많거든요. 우리 회의했던 거 네. 그 서기문 한번 들고 와봐요? 이분이 말이야, 이씨. 어쨌든 그렇습니다. 82회차의 냄새가 좀 스물스물 풍기는 이번 회차의 모험의 스테이지. 캡콤에서 제작했던 몬스터 헌터 프론티어 온라인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몬스터 헌터를 기반으로 했던 온라인 게임인데요. 간단한 게임 소개를 먼저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인 몬스터 헌터 프론티어 온라인은 2007년 6월 21일 캡콤에서 개발과 퍼블리싱한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액션 RPG이며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되어 몬스터 헌터 매니아들에게 몰입도 높은 경험을 선사했던 작품입니다. 플레이어는 끊임없는 온라인 세계에서 팀을 이루어 거대한 몬스터를 사냥하는 퀘스트를 시작하게 되고 다양한 환경을 특징으로 하며 각 환경에는 독특한 생물이 거주하는 환경에서 도전적인 퀘스트와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캐릭터 사용자 정의 옵션을 통해 플레이어는 클래스, 무기, 방어굿 세트를 선택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헌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몬스터, 퀘스트, 장비가 도입되어 게임의 몰입도가 유지되었으며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는 방대하고 다양한 플레이어 커뮤니티를 촉진했던 게임입니다. 크로스 플랫폼으로 개발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2019년 12월 18일에 최종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 현재는 즐길 수 없는 작품입니다. 국내에서는 2008년 8월 한 게임에서 퍼블리싱으로 발매되었으며 2011년 8월 32일에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게임 소개 듣고 오셨습니다. 83회차 몬스터 헌터 프론티어 온라인. 이 게임이 한 게임에서 퍼블리싱을 해가지고 갖고 왔던 게임인데, 뭐 정확하게는 캡콤에서 개발을 했었고, 제가 듣기로는 원래 팀인 오사카가 아니라 이제 교토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교토 팀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런칭을 했었는데, 요걸 한 게임에서 퍼블리싱을 갖고 왔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빠이 하고 이제 날려버렸던 바로 그 작품. 참고로 이 게임 이후에 그 이후에 중국에서 텐센트가 한번 IP를 사다가 그 온라인을 만든 적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섭종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본가도 2019년에 섭종했나? 아마 그렇죠. 본가도 아마 2019년에 섭종. 그거는 뭐 일단 뭐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모넌이 드디어 나왔네요. 예, 모넌이 언제 드디어 나올까 했어요? 네, 언제 나올까 했는데 모넌이 나왔다는 것은 저 표정 보세요. 저희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뭔가 분기탱철하고 계시네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그 인터넷에 욕망의 항아리라고 딱 치시면 그것과 비슷한 표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거는 저기 예? 한 장을 저희가 받아서 그 땡스타 레트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욕망의 항아리 표정을 지금 찍고 계십니다. 저희는 뭐 오늘 거들 뿐, 왼손은 거들 뿐의 마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대 속에서 만나본 몬스터 헌터 프론티어입니다. 네, 모넌 프론티어라고 저희가 줄여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각자의 시대 속에서 만나본 모넌의 이야기. 먼저 카르마 씨부터. 저는 일단 모넌 프론티어는 오늘 고해성사를 먼저 하고 가면 모넌 프론티어는 접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네가 왜 모넌도 접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올 수 있었느냐? 그 얘기는 했어요. 오늘 올 때 모넌을 좀 해봤으면 그 얘기를 좀 해라. 그리고 이제 프론티어와 좀 비교를 해주겠다고 제 옆에 앉아 계신, 물론 양쪽 분 다 옆에 앉아 계시지만 오늘 이 주제를 꺼내신 분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죠. 아하. 그래서 저는 오늘 아마 모넌 프론티어보다는 모넌 쪽 이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고해성사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죄 지으신 것 같지는 않대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속말이 그거 어찌합니까? 저놈의 저거를 뭐 그러실 수 있긴 상황인데, 저는 그 카르마 씨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게임을 안 해봤거든요. 안 해봤어요. 혹시 모넌도 아니, 잠깐, 시리즈 모넌도 안 자체를 안 해보신 거예요? 해보셨어요? 저는 모넌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안 해봤어요. 오늘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게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합니다. 맞아, 이거 진짜 저도 제- 처음 해봤을 때 제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어떻게 즐겨, 죄송합니다. 아, 제가 네, 어떻게 네. 즐겼냐면, 저희 집에 과거에 예. 몇 년 전에 로치 씨가 오셔서
억지로 저한테 패드를 쥐어주고 이게 모던 월드라는 건데요. 아, 한번 해보시죠. 월드를요? 아. 그래서 진짜 억지 못해서 1시간 해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느꼈죠. 이 게임은 역시나 내 취향이 아니야. 아니, 모넌 시리즈 자체가 좀 너무 취향 타는 게임이긴 한데. 그렇죠. 취향 타는 게임이다. 아니, 초심자분한테 할 거면 차라리 그때 당시면은 월드 나왔을 때면 라이트를 차라리 추천해 주셨던 라이즈요? 게. 예. 라이즈가 있지도 않았어요. 아, 라이즈가 그때 있기 전이었어요? 21년인가? 그때 발매니까. 월드 나왔을 때 썼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거 말고는 뭐 있지도 않아가지고 월드보다 어려우면 어려웠지. 저희 집에서 레벨 쌓아놓고 PS땡에다가 저기 업데이트 해놓으시고 집에 가서 또 하시고 아. 요 작업을 많이 하셨죠. 아. 저희 집이 깸방이었어요. 풀빵도 아니고. 근데 생각보다 그런 액션 어드벤처 중에서는 그래도 쉬운 편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뭐 다크 소울이나 세키로 이런 거보단 나았으니까요. 아, 근데 전 솔직히 제가 아직 다크 소울은 안 해봤고 세키르는 딱 이제 그 초반 부분만 해봤는데 네네네. 애시당초 그 게임이 성격이 틀려요. 모넌이랑은 성격이 틀려요. 맞아요. 액션이라는 건 같아. 음. 근데 이게 굳이 따지자면 마크하고 스타듀밸리하고 같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달라요. 그 게임은 액션이라는 카테고리에 맞는 게임이지 비교하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그거를 어디서 보고 느낀 건데 공감하는 게 모넌은 과정을 중시하는 게임이다라는 말을 되게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네네. 몬스터 한 마리 때려잡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알아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한 끝에 그거를 잡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그렇죠. 소위 말하는 삽질을 여러 번 해야지 이 몬스터 한 마리 때려잡았을 때 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라는 게 모넌의 재미인데 그럴 거면 왜 합니까 게임을? 아 편하자고 하는 게임인데 인생이 줄 알았게. 그 삽질이 이제 싫어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울류 많이 하시거든요. 아 저는 그래서 소울류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아 저는 그냥 편한 게 좋아요. 소울류는 이제 전투에서만 삽질하시면 돼요. 이제는 아니면- 그냥 편한 게 좋아요. 전 네. 테트리스 같은 게 좋아요. 에스크병이나 소울만 모으면 되니까 그런 그 소비템 노가다 삽질은 좀 덜 해도 되거든요. 뭐 일단 저는 시대적인 거 먼저 마무리하면은 저는 네. 그래서 일단은 아마 2010년도 때 처음에 PSP로 해봤던 거 하고요. 아, 이 모넌이 PSP로 나오면서 진짜 대박을 쳤어요. 그때 이상하게 제 주변에 PSP로 하는 애들이 꽤 이게 있었어요. 뭐- 아니, 제 주변에서도 대박 쳤어요. 모넌 세컨드지? 그거일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고 이제 모넌 월드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싱글 플레이로 했다는 점 맞아요. 말씀드리고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중간에 곁들인 게 다라서 딱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더듬어 보면은 제 주변에서도 사실은 플스2로 시작을 했다는 사람들보다는 PSP로 입문을 많이 했다. 확실히 PSP가 그 모넌 머신이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제 때는. 그리고 모넌 유저들한테는 그게 맞는 소리 같긴 해요. 내가 게임기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모넌이 나와서 사는 거야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PSP 자체가 약간 killing 타이틀이 잘 없었던 느낌? 그런 뭐, 게 좀 있긴 했죠. 그쵸. 근데 이제 모넌이 이제 새로 나온 IP 중에서는 좀 라이징한 라이징한 게임이다 보니까 그걸로 사셔서 입문을 하신 분들도 많으셨고 주변에서 다 하니까요. 게다가 솔직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을 안 좋아하거든요. 게임을 사실은. 네네. 이제 그렇긴 한데 그 게임은 사실은 이제 제가 좋다고 판단한 부분은 이제 코업적인 부분이 강한 게임이잖아요. 이게 경쟁을 한다는 느낌보단 그렇죠. 정보를 좀 서로 협업하고, 교환하고 협업을 하면서 저걸 어떻게 공략을 하죠. 같이 이제 몰두하는. 요즘 나온 것 중에서 비슷한 느낌이 들었던 건 이제 데스 스트랜딩 그 작품인데 그런 느낌의 작품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마음에 들었는데 저 그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진짜 열심히 사회에서 삽질하고 있을 텐데 그 회사에서 찌들려 상사한테 둘게 맞아 이러면서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도 과정을 갖다가 열심히 하래. 언제 다 하고 있어 이거를 힘들어 죽겠는데. 저는 이 게임이 딱 그거는 있었어요. 약간 동호회 같다고 해야 되나? 아, 맞아요. 하시는 부분 있으면? 그러니까 저도 요즘 그렇거든요. 배드민턴을 되게 치고 싶어 가고 싶은데 아니 동호회를 가보고 싶어도 이게 너무 다 그들이 너무 깔아놨어. 약간 진입장벽이 높아진 게 네. 있잖아요. 야 그것 때문에 그리고 좀 컨텐츠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혼자 하긴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이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았던 게임이라서 당시에도 사실은 이게 갓 나온 게임이지만 이 게임 자체 초기의 컨셉에서 오는 시작부터가 진입장벽이 높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와 이거 플스2 때는 그냥 뭐 공룡 때려잡는 게 하나 나왔네 이러고 보고 지나간 게 다였는데 플스로 다들 하니까 당연히 이제 잠깐 만져보긴 했죠. 했다기보다는 야 이게 요즘 날려 죽여 막 이러면서 이제 이거 한번 해봐 해서 잠깐 이렇게 조사해봤는데 이거 내 차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던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모너는 주변에서는 굉장히 좀 뜨겁게 타올랐지만 또 그 부류 못지않게 나머지 부류들은 저 게임 어려워라고 그냥 넘어갔던, 저도 이제 어려워라고 느꼈던 부류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죠. 하세요. 막 깔아줘야 되면 얘기 안 알아서 자, 치고 오라고. 자, 때는 바야흐로. 때는 바야흐로 이명박 정부 한 2년 차였나? 그래 이때쯤에 왕건 OST 나올 거야. 네. 봐봐 하면서 나올 거야. 해봐, 계속 2009년 해. 6월 마구마구도 접고 그 게임 불감증에 아. 뭐하지 하고 헤매던 그때 이것도 82회 차랑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마구마구 참사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곧 죽어도 공부는 안 했던 그 시절. 그렇지. 공부하는 담 쌓았다. 네. 찾다 보니까 제가 사실 원래 그 앞에 방황기가 있었어요. 뭐 진삼공무상 온라인, 뭐 C9 뭐 이런 거 거쳐서 모넌이라는 걸 찾았는데 그때 이미 욕을 진탕 먹고 있었어요. 이미 뭐 부분 유료화 한다고 뭐 하고 이미 그 사과 공지 날리고 그 다음에 지나서 저는 다 끝나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로치 씨도 처음 접한 거는 모넌 이걸로 먼저 접하신 거예요? 모넌 온라인으로? 네, 프론티어로 먼저 접했죠. 프론티어가 제일 먼저고 이제 그 다음에 뭐 PSP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긴 했는데, 아하. 근데 제가 PSP 시점 조작이나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건 못했거든요. 그나마 제가 했을 때는 이제 그 마우스로 시점 조절하는 게 됐을 때라 가자마자 그게 됐으니까 PSP보단 할만했어요. 그러면 그 모넌 프론티어에 이제 접하셔서 진입을 하셨을 때가 한번 국내 런칭해서 시끌벅적한 게 한바탕 지나가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얘네들이 잘할게요라고 한 다음에 유저들 다시 몰려가던 그때 같이 몰려가신 거라고 그래서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남들 다 업데이트다 뭐 욕을 왕창 받고 이럴 때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거의 최저점인 줄 알았던 곳에서 시작을 했죠. 설마 그보다 저점이 있을 줄 몰랐지만. 그렇죠. 바닥 밑에 지하실 있다더라. 설마 상장 페이지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렇죠. 근데 오히려 로치 씨 때는 최저점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그때면은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그러니까 최저점에서 이게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저 선호도가 저점일 때 말고 이제 제가 말한 건 이제 플레이하는 그 뭐라 해야 되나 쾌적함이 좀 저점이지 않고 좀 상향되지 않았었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그 시점 조작도 유저들끼리는 나름 그걸 했었어요. 서로 부둥켜 앉기라고 해야 되나? 아유 우리 게임 잘 되겠다 이랬는데 개뿌리. 그러니까 그때 이미 유저 선호도가 바닥일 때였다. 이미 다 나가서 뭐 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모넌 프론티어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부터 업데이트가 좀 늦었었거든요. 왜냐면 일본에서 런칭하고 나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4시즌 반, 5시즌 정도가 이미 업데이트가 된 상태였고, 갭차가 그럼 4시즌 반에서 5시즌 반인데, 이거를 이제 따라잡는 것도 좀 버거운 상황인데, 거기다가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물론 일본에서도 이제 정액제로 갔던 건데, 그때 당시에 한 게임 측에서 좀 병크를 했죠. 이제 오픈 베타 할 때, 저희는 일본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할 겁니다라고 해서, 그래도 프리투 플레이가, 당시가 프리투 플레이가 좀 활성화되는 시점이잖아요. 이번엔 그렇죠. 프리투 플레이가 가나 정액제 아닌가 했는데, 들고 나왔던 게 이제 두 갈래 무슨 요금제가 있고 무슨 엑스트라 뭐가 있고 해가지고 두 갈래로 갈린 상태에서 합쳐서 보니까 당시에 이제 아이온이나 와우가 19,800원 시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두 개 다 합치니까 23,000 얼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비싸잖아. 근데 정액제로 쓰는 거랑 같아. 결론은 그걸 써야지 내가 좀 게임을 쾌적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이 이걸 바가지로 먹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 한바탕 썰물처럼 유저 빠져나가고 한바탕 지나가니까 아차 싶어서 뭔가 좀 묘수책들을 막 이제 내세워가지고 하는 상황이 된 것이 이제 로치 씨가 진입할 때로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때 진입을 했는데 사실 그때도 저도 한 번은 광탈을 했었어요. 그래요? 그때 처음에 이제 한손건 처음 쥐어주고 그냥 던져놨단 말이에요.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조룡종 중에 그 튜토리얼 나오는 애 있는데 도스란 토스라고 걔한테 몇 대 얻어맞고 못하겠으니까 그냥 이거 조작감이 왜 이래? 이러고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한 1, 2개월 있다가 다시 해보니까 무기를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기본 무기 다 주는데 내가 이거 굳이 써야 돼? 이러고 잡은 게 이제 태도라는 무기였거든요. 태도. 근데 태도라는 게 이게 장점이 뭐냐면 그 잡몹 쓸기가 되게 좋아요. 그 옆으로 횡배가 이렇게 되거든요. 저기 죄송한데요. 님이 전문가인 건 알겠는데 디테일한 건 시대적인 것만 얘기하라고요. 지금 강의하시지 말라고요. 여기서 어차피 강의하실 거 아는데 교시가 나중에 챕터를 나누시라고요. 1, 2교시, 2교시, 3교시가 있으면 1교시에 맞는 걸 얘기해달라고요. 왜 시대적인 거에서 검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명나게 게임을 했죠. 재밌네?
이러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인벤이란 사이트를 처음 발견했어요. 아, 인벤이 그러고 보니까 좀 오래됐어. 네, 아, 이미 그때도 활성화돼 있었는데 인벤이 우리나라에서 리즈 때문에 성장했나요? 그런 처음에- 것도 있고 와우도 있고 그러니까 와우로 저는 기억해요. 네. 인벤은 와우였어요, 옛날에. 예.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모넌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맞아. 이렇게 좀 약간 종합적인 느낌으로 그리고 바뀌었지. 공략이 좀 잘 돼 있어요. 아, 그런 게 좋아요. 초보자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게 써 있으니까 그거 보고 저는 거의 섭종 할 때까지 인벤 보고 다 배우고 하긴 했었거든요. 그 시대는 유튜브도 없었으니까 유튜브가 그런 식으로는 안 썼을 그때 때였으니까요. 컴캐스트 판도라 이런 거 보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확실히 컨텐츠 소비량이 빠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요. 당시 이제 인터넷이 있었지만 그들은 때가 되면은 퍼펙트 공략본을 내줬거든요. 공략집을 다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쨌든 그때 당시 지금은 좀 더 나아졌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날로그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류를 해서 뭔가 한다는 느낌도 있지만 보통은 자기들이 지식을 얻는 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 공략집이라든지 오피셜하게 나온 것들을 보고 이렇게 아는 전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업데이트가 팍팍 되잖아요. 사이트에서 막 이런 사이트에서 여기 가면 뭐가 있다더라. 여기 가면 뭐가 있대.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참 그런 건 빨라. 진짜 빠르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었던 게 정보가 사실 한 게임에서 준 게 아니라 일본 모넌 프론티어를 유저들이 알아서 주워오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면 아. 거의 딱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에 예전에 그 말달이 일본 쪽에서 먼저 했었잖아요. 네. 거기 있었던 거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뭐 이거 나올 것이다 그런 거 마냥 사실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그거보다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단어가 일본 고유 측 단어. 네 거의 그 일본 발음으로 된 게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뭐 하메라든지 뭐 아니면 장비에서 뭐 삼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일본 쪽에서 먼저 됐던 게 우리나라에서 은어로 그냥 직수입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이 보면 뭔지 몰라요. 좀 그런 게 진입장벽이 있죠. 이게 네. 대를 이어서 계속 이렇게 퍼져 나갔으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 따지면은 아직도 좀 그런 일본 잔재가 많은 게 그렇죠. 공사판하고 당구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아직도 일본적 은어 쓰잖아요. 마세이 뭐, 금지. 그렇죠. 마세이 그런지라든지 아니면 뭐 노가다판. 그렇죠. 노가다에서만 뭐 아라시가 어쨌다든지 애시당초 뭐 그 메이플에도 있죠. 노가다의 묵장가.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나서 온 것들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새로 나온 게임인데다가 들어온 거면은 근데 그런 게임들이 과거에도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느껴보면은 그 퍼블리싱 게임들이 주로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퍼블리싱 게임들이 그 퍼블리셔 사에서 좀 열심히 그런 걸 참여를 하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한국적인 거를 조금 더 감안을 해서 요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좀 방치하다 보니까 그냥 일본 거만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기 떨어지면 더 계약도 안 하고 그냥 업데이트로 방치되다가 그러니까 업데이트 없이 방치되다가 그냥 섭종하고 이게 거의 맨날 나오는 수순이라. 근데 라이센스 피가 어떻게 이제 구조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뭐 계약 당사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들여오는 거에서 모든 회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좀 아쉬울 때가 있죠. 너무 그냥 직역으로 갖고 와버려서 그냥 서비스를 해버리는 로컬라이징을 좀 덜 한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딱 좀 약간 좀 반대적인 입장이거든요. 오히려 딱 스타크래프트가 왜 그 리마스터 되면서 한글로 딱 번역을 싹 했을 때 스타2 때도 그랬어요. 나는 아직도 서플라이 디포시 서플로 불리는 게 편해. 보급고 너무 불편해.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약간 결이 다른 게 이제 기존 게 있는 게 익숙해진 상태에서 온 거랑 많은 세대들이 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플스2나 PSP처럼 한정된 기기로 하다가 전 세대가 다 해야 되는 상황으로 오픈하는 매체라면 좀 신경 써줄 만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블리자드랑 조금 얘기가 다른 게 뭐냐면 거기는 이제 블리자드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는 그러니까 개별 그게 호불호 갈릴 수 있어요.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게임이나 뭐 이런 데들 문제가 뭐였냐면 그냥 번역도 안 하고 그냥 던지는 거. 예를 들면 뭐 한자로 그냥 다 나온다든지 번역해줘야 될 부분조차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 자기네들도 문맥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식으로 나온다든지 이러면 이제 화나거든요. 아 그거는 확실히 좀 일을 안 한 거죠. 네, 그건 맞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는 뭐였냐면 다 굳이 한국어로 번역할 필요는 없는데 맞아요. 로치 씨랑 방금 말한 거에 다 답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번역만 좀 해주고 그러니까 뭐 삼신기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뭐 하도 뭐 딱 레트로의 전통적인 삼신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킹오파 쪽에.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학습이 됐다 보니까 아는 거지. 그쵸. 솔직히 그리고 약간 한자 하신 분이 삼신기 하면은 그냥
유추할 수는 있어요. 근데 평범하게는 유추하기 힘드니까 그런 걸로 약간 왜 우리가 뭐 만화나 소설 읽을 때 특이한 단어 있으면 딱 그 왜 별표 하나 쳐주고 아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주되 이제 오리지널적인 그런 단어는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말을 다 해버렸어. 역시 교수님이십니다. 역시. 교수님. 교수님. 그래가지고 대단하십니다. 제가 퍼블리셔들의 통수를 몇 번 맞아보니까 이제 퍼블리셔 게임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신 분이 말달은 잘하시죠? 네. 접었어요. 그래서 얘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아예 일본 경마로 빠지셨잖아요. 네, 그래서 경마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결국 이제 도박판으로 가시려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 말달 쪽 측에서 그 어떻게 보면 부응하려고 네. 그 왜 말들의 그런 많은 동의를 얻지 않았습니까? 네, 원작 네, 모델들을. 그렇죠. 이렇게 수입이 된 걸 수, 이런 사람들을 원한 걸 수도 있어요. 뭐 보시는 건 자유신데 부탁드립니다만 과천에서 볼 일은 없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돈은 저도 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예, 과천도 과천이고요. 일본 쪽에서도 그러니까요. 예. 걸 생각이 영상 없기 보세요. 때문에 하다가 한 번만 가려볼까? 라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이제 끝도 없이 이제 마피를 보고 앉아있고 이제 요 마가 좋다더라 막 이러면서 갑자기 오징어 게임을 예, 성기훈 씨 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요. 저희가 시각적으로 알아보는 몬스터 헌터 되겠습니다. 시각적으로 하기로 모넌 프론티어. 일단 이 게임은 당시에 이제 PS2 기반의 작품에서 일단은 베이스가 돼서 개발이 됐던 거다 보니까 지금 봤을 때는 당연히 예전 게임이다 보니까 좀 촌스러울 수도 있고 당시 그래픽이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의 느낌으로 봐서는 나쁘진 않았다. 근데 이제 저는 제 결이 다르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게 저는 이제 그 캡콤에서 나오는 그런 이유들을 봤을 때 느낌이 뭐냐면 저거는 귀무자를 기반으로 만든 거야. 뭘 해서 만든 거야? 라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왜냐하면 캡콤이 그런 걸 잘하거든요. 하나를 뭘 만들어서 여기서 약간의 응용을 한 다음에 아이디어를 비틀어서 만드는 작품들이 성공하고 많았어요. 그 시작이 어떻게 보면 바이오하자드거든요. 바이오하자드에서 조금 비틀어서 나온 게 귀무자고요. 거기서 좀 더 비틀은 게 데빌 메이크라이고요. 거기서 좀 더 비틀면은 몬스터 헌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뷰티풀즈도 있고요. 이게 군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데메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귀무자에서 나온 거야, 데메크에서 나온 거야. 이게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결국 같은 캡콤 카테고리의 게임들이잖아요. 하긴 그렇게 보면 저기 롱맨에서도 비틀어서 X 시리즈가 나오고. 아니 어쨌든 그게 발달이 됐을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 나온 저희 거니까. 캡콤 UI가 보면은 그 파이널 파이트 같은 거 뒤틀어서 뭐 스트리트 파이터 2나 이런 데 쓰이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비슷해요? 그 제작진이 이제 스파2를 만들었으니까 파이널 파이트 만들 때 원래 스파2가 그 스트리트 파이터 89라는 가칭으로 나오려고 했었으니까 베타 때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래픽적인 거나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모넌 자체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있어요. 이게 귀무자 비틀어서 만든 거야? 뭐 저기 뭐 데메크 비틀어서 만든 거야? 이런 느낌이었고 근데 그 생각보다 약간 묵직하게 내려치는 무기들의 느낌들은 잘 살렸다. 왜냐면 이제 가볍게 쓰는 거는 막 가벼운데 사실은 어떤 게임들은 보면은 특히 이제 뭐 무쌍류 가끔 이제 보면은 막 대단한 큰 무기 같은데도 막 엄청 막 이쑤시개 돌리는 것 마냥 막 가볍게 막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현실성이 약간 없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근데 게임은 좀 뭐랄까 그 무게감을 좀 잘 살린 느낌이랄까. 근데 나올 때부터 이미 주류 게임이 데메크나 저 진성공상 이런 거였어가지고 이때도 비주류였거든요. 사실 나올 때도. 근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더 비주류가 되기도 했죠. 콘솔 시장에선. 그나마 이제 소울류라는 이제 친구가 좀 생기니까 좀 덜하긴 한데 원래 속도감으로 노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좀 느릿느릿한 느낌은 있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래도 저도 약간 국장님 말에 붙여서 얘기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제 일반적인 그런 무쌍류 게임처럼 막 파바박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무기에 따라서의 속도감은 잘 느껴졌던 게임인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것 좀 하면서 기억나는 건 아까 말씀하신 태도 같은 것도 아까 로치치가 뭐 베는 거 자체 왜 이렇게 휘둘러서 벤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다른 게임 같았으면 그냥 휘둘리는 모션 한번 하고 끝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거는 그냥 훅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딱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시각화도 잘 돼 있는데 이게 체감도 잘 돼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있지 않았나. 플레이어의 입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 무기를 쥐고 액션을 취한다라는 느낌이 잘 오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기종에 있던 간에 그 느낌이 잘 살아있어서 한편으로 생각이 들었던 건 그거죠. 아, 저런 맛이 있나? 라는 생각은 해봤죠. 같이 얘기하면 국산 게임 중에 FPS류 중에 서든어택이 있잖아요. 아, 서든어택은 뭐 지금도 유명하죠. 네. 서든어택은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긴 한데 딱 좀 뭔가 약간 호불호 갈릴 거를 만약에 얘기하라 그러면
그 약간 총들이 좀 뭐 손맛이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저는 서든어택은 그런 느낌이에요. 경쾌해요. 경쾌한데 네, 그러니까 좀 묵직함은 라이트하고. 없는 경쾌함. 네. 오히려 손맛이나 그런 걸 느끼려면은 좀 저기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좀 그런 쪽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보면 요 모넌이랑 카테고리는 진짜 손맛 느끼기에는 진짜 최적화된 게임이긴 했어요. 단지 오히려 이게 그런 느끼기에는 좋은데 게임 쪽으로 만약에 살짝만 얘기하면 그래서 그만큼 좀 더 빡세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나 그런 촉감이나 뭔가 느낌이 있는 그 현장성은 확 오는 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딜레이나 그런 것도 좀 길고 현실적인 모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딱 이런 거죠. 예를 들어 화승총이 있으면 게임에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서든에서 화승총 쓰면 그냥 통 하고 끝났을 거예요. 여기서 쓰면은 불 붙인다 다다다다닥 그쵸. 그 액션이 다 해야 된다. 모든 구간들이 다 들어가니까.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참 그런데 모션적으로는 참 그게 저도 이 게임 진입장벽이 있지 디자인에 않았나.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약 먹으면 먹는 거지. 먹은 다음에 만세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다 꼬리에 한 대 맞으면 나만 네. 달잖아. 네. 약 먹었는데도 에너지 달잖아. 대열 받았거든요. 무적 시간이 처음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런 것 같아. 게임에서 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이거는 이게 리얼리티가 너무 부족하다. 좀 현실성 있게 해줘라. 이 게임은 그렇게 따지면 하이퍼 리얼리티.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맘만 먹었으면 아까 말했던 상쾌약 만약에 먹잖아요. 소화될 때까지 그것도 있었을 거야. 타임도 있었을 거야. 실제로 있어요. 마시면은 처음에 이게 마신다고 다 회복되는 것도 아니야. 꿀꺽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이 돼. 야, 다른 거는 그냥 메이플 보십시오. 딱 버튼 누르면 그냥 회복 딱 되고 얼마 전에 나왔던 디아블로도 먹으면 딱 바로 회복되지 않습니까? 물론 디아블로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회복량 먹으면 약간 텀은 있어도 맞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빨라요. 이거라면.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모넌 개발진이 정이 없는 거야. 애정이 없어. 너무 사실적이야. 아니 전대물에서도 주인공이 변신할 때는 기다려줘. 국룰이야. 일단 화면 비춰주고 그 화면 비춰서 우리는 변신하는 거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 적들은 뭐하고 있겠어. 쳐다보고 있겠지. 쟤네들 변신하는구나. 다 했구나? 아유 시간 간다. 그래. 얼마나 보자. 그래 계속해. 됐니? 자 하자. 시작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 있는데 여기는 뭐 약 먹고 드디어 이제 나도 파워업 하는데 미쳤냐? 뭐 하고 있냐 너? 이러면서 아니, 이제 때리니까. 오히려 약 먹는 것까지는 그런 클리셰가 있었잖아요. 저기 뭐 어떤 만화에서 뭐 합체할 때 때리고 막 그런 클리셰는 있었어도 그건 있었잖아요. 필살기 쓸 때는 기본적으로 방해 안 했어. 그럼 필살기 근데 이거는 필살기를 쓸 때도 필살기는 방해를 해요. 공사하고 내가 체력 좀 회복하려고 해도 때려. 빡세. 그러니까 이건 약간 UFC 같은 거예요. 상대가 이제 그 다운됐을 때만 그 필살기를 쓸 수 있는 거고 상대도 이제 같이 그라운드에 서 있을 때는 그 잽만 날리면서 기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걔는 잽을 안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날리잖아. 걔는 거의 무조건 라이트급이잖아. 그렇지. 아니 근데 방어구만 잘 준비해가면 뭐 되긴 합니다.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방어구 디자인을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진짜 이거는 그 처음 접한 게 2009년이었는데 이미 그때도 구렸어요. 그 전에 하던 게임들이 뭐 아이온 뭐 이런 거 잠깐 하다 왔는데 이미 커마부터 구렸어요. 근데 사실 시각적인 얘기니까 같이 곁들여서 얘기하면 이 게임이 사실상 좀 그 수립형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잖아요. 수집보다는 수립 쪽이. 수집형 게임들이다 하면 요즘 뭐 캐릭터를 모은다는, 단순히 모은다는 느낌인데, 보통 이제 현질로 뭐 구매한다든지 간단하게 뭐, 모으는 방식이 크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로 수집을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배경 자체가, 여긴 딱 보면, 거의 뭐, 주라기 월드 그 정도 시대니 그냥 백악기 시대다. 그렇죠. 배경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옷이 매끄러워질 수가 없어. 애시당초 거기 뗀석기랑 그런 걸로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그렇지. 그래서 유저들이 보통 이제 룩이 조금이라도 이쁜 거를 조합하려고 이것저것 이제 거적대에 갖다 붙이거든요. 이 게임 내에서 나름 예쁘다고 이렇게 갖다 붙인 것도 예를 들어 다른 게임 좀 같이 옆에 두잖아요. 네네. 그럼 진짜 개못생겼거든요. 이제 다른 게임 해보시면 압니다.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했던 아이온이나 뭐 아니면 그 다음에 나오는 썬 온라인 막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 갖다 붙이면 진짜 개못생겨가지고. 아니 애시당초 보통 그때 당시에 RPG 어느 정도 게임들 보더라도 시대가 중세예요. 그래도 철이 가공이 돼 있다고. 여기는 철조차 가공이 안 되던 철은 가공이 됐을지언정 기본적인 주류가 뗀석기라니까. 아니 근데 그 웃기게도 또 기계는 또 있어요. 과학 발달과 그 의료의 발달이 그렇게 맞물리지 않았다. 네, 그래가지고 그 설정이 개 엉망이라 그걸 신경 쓰면 진다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일본 게 원래 그런 게 좀 많아요. 저게.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런 게 있겠구나. 그래서 그 초보자 셋 중에 유명한 게 이제 삼신기라고 있었거든요. 가레오스 폴드라고 이 못생긴 그 앞치마랑 초록색 이거 장갑 그리고 보라색 부츠에 그 하이메탈
머리라고 되게 유명한 거 있거든요. 그게 삼신기는 뭐 삼신기? 뭐 못생긴 거 삼신기예요? 뭐요? 아니요, 그 성능 좋은 거요. 그 이제 상위에 올라갔을 때 그 세 개 그 못생긴 부츠, 장갑, 그 치마를 베이스로 이제 여기에 그 커스터마이징을 더 해가지고 그 방어구 조합을 만드는데 그 세 개가 초보자가 쓰기 되게 좋은 것들이 다 섞여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하면은 좋은 성능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못생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저거 바꿔봤는데 다 실패하고 그걸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삼신기라고 유명합니다. 사실 이쁘고 뭐 좋아서 쓴 게 아니라 개 같은데 이거밖에 쓸 게 없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고렙 장비 가면 그나마 좀 이제 조금 이뻐지거든요. 뭐 실버아캄, 토리아캄 이래가지고 그 은어로 부르는 그 방어구 세트가 있는데 그쯤 가면 이제 좀 괜찮아집니다. 그나마 좀 나아지는데 그것도 이제 라이벌이 아이온 뭐 이런 게 아니라 와우예요. 와우의 그 얼라이언스도 말고 호드랑 싸워야 돼서. 호드는 못생겼다. 예. 이거는 뭐 아니 이건 방금 의견은 호드 유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채널 라디오 피플 내지는 레트로 피플과 전혀 무관한 발언임을 먼저 말씀드리며 뭐 개인 사유겠죠. 네, 뭐. 개인 사유입니다.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철벽 쳤어요. 근데 이 게임이 이상하게 저는 잘 몰랐는데 그 2차 창작 쪽에선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캐릭터가 되게 미형으로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거 보면서 비웃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게임 해본 놈들 맞아? 하나도 저렇게 안 생겼는데. 이 말은 즉슨 2차 창작물을 많이 봤다. 아니 이게 뭐야, 다 올라오잖아요. 뭐 인벤이니 이런 데 다 올라오니까. 그래도 안 찾아보면 난 못 모르잖아요. 봤는데요. 나도 표지밖에 못 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키린셋이라고 그게 인기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비매너 유저 중에 크샬테더라고 이제 크샬셋이라고 입고 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키린셋 같은 경우는 또 이쁘다고 그냥 그 저렴이신 분들이 그냥 막 입고 왔다가 몬스터한테 한 대 맞고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인기는 많았는데 이게 이쁜가? 나 하나도 안 이쁜데 맨날 그러는 거였거든요. 그건 개인 취향 차니까 개인 취향에 맡기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시각적인 거에서 하나만 더 짚고 나가면 이때 당시에 모넌이라는 게임을 보면서 하나 느꼈던 것 중에 시각적으로 인상 깊은 건 아무래도 좀 필드가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었죠. 적들이 보통 막 튀어나온다기보다는 지금의 홈리스라든지 오픈월드에 가까운 느낌을 잘 보여줬던 게임이랄까. 물론 이제 그것도 섹션이 넘어가는 구조로 로딩을 하는 구조였고 월드 가서야 이제 심리스 구조로 좀 바뀌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좀 오픈월드 쪽으로 할 수 있다는 느낌에서 생각해 보면은 굳이 따져야 아마도 GTA 정도 게임일 텐데 GTA 3 뭐 샌안드레스 뭐 이 정도의 느낌일 텐데 그건 사실은 도심권이나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좀 지형에 대한 구조나 배치물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건물도 그렇죠. 있고 차도 있고 사람도 다니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대자연의 기준에서 막 뛰어다니고 거기서 막 몹들을 잡고 보스몹도 거기서 승부를 보고 마을로 가고 막 이런 것들이 쏠쏠한 재미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저게 왜 재밌을까라는 관점을 저는 제 취향은 아니지만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좀 시원시원한 맛은 있다. 게다가 그 시각적인 거에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무기를 썼을 때 그 무기마다의 그 고유의 타격감들을 잘 살려주니까 큰 놈 상대하는데 묵직하게 큰 거 한번 싹 될 때 그 쾌감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간간히 보는 맛은 좋았거든요. 사실 시각적인 거에서. 근데 심리스를 흉내를 내려고는 했었거든요. 당시에 기술력이 안 돼서 이제 어쨌든 로딩 구간이 있고 배경이 보이는 듯하게 보이면서 되게 좁은 공간이었는데 어찌 보면 좀 눈속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어쨌든 느낌은 냈었습니다. 근데 기술력으로 그 정도를 이제 그렇죠? 구현해 산 거는 그 잘한 거죠. 시절에는 거의 네. 그런 게임이 없었죠. 잘했죠. 사실 그런 느낌이 하드웨어 제약도 있을 거고 기술적인 제약도 있겠지만 그 정도를 구현해서 만드는 거는 저는 시각적인 관점에서 이 게임은 잘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비슷한 친구들이 뭐 다크소울이나 마영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훨씬 잘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다음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게임이나 기억나던 게임들을 보면은 맵들이 어쨌거나 다음 구간을 넘어갈 때는 그 건너편이 다 안 보이는 구조였잖아요. 맞아요. 포탈을 타고 가든 아니면 뭐 맵의 끝쪽을 가더라도 다 이제 다 단절되어 있어. 그리고 거기 끝에 가면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지는데
경계선은 전혀 안 보이는 시기였으니까. 맞아요. 그렇게라도 하는 거 보면은 모넌이랑 게임이 참 대단했죠. 저는 보이는 쪽으로. 그래서 당시 유저로서는 계열받는 점이 몬스터가 날 집어던졌는데도 그게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갔다. 이게 좋게 말하면 가서 한번 준비할 시간이 있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도망가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왜 이렇게 찬바람 불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나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나는 오히려 이 얘기 들으면서 야, 그 정도면 몬스터가 너 살려준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었는데 몬스터가 한번 이게- 기회 준 거네.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게임이 이제 개 같은 게 뭐냐면 그건 좀 이따 게임적인 때에서 얘기하시고요. 그래요. 네. 그런 의미에서 넘어갈게요. 게임적인 면에서 바라본 모넌 프론티어 되겠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안 하시고요. 아니 먼저 하시라고요. 먼저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기회 줄 때 하라고. 예. 그래서 이 게임이 말하면은 진짜 더럽게 느렸거든요, 처음에. 느렸다. 솔직히 한 손검이 제일 빠른데 그 한 손검도 느렸어요. 그 느리다는 게 그 공격 속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그쵸, 모든 속도가 엄청나게 느렸어요. 제가 예를 들면 랩터 같이 생긴 애를 때려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 한 손검으로 도약해서 때리는 기술을 썼는데, 걔는 펄짝 피한 거예요. 아니, 닿질 않아, 이게. 왜 안 맞아, 이러고 그러는 히트박스가 있는 게임을 처음 해본 거였거든요. 근데 태도라는 걸 쓰니까 얘가 범위가 그나마 좀 넓어진 아까 거예요. 말씀하신 그 횡배기. 네, 이런 걸 쓰니까 그런 잡몹 잡기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초보자 절단기가 그때는 얀쿡이라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선생님을 만났더니 이제 양쿡이 몹이에요? 뭐예요? 몬스터예요. 몬스터입니다. 네네. 몬스터인데 이제 그 처음으로 만나는 대형 그 몬스터거든요. 그래봐야 걔도 좀 작은 편이긴 한데 세계관에서 작지만 네, 이제 회피라는 걸 하지 않으면 너는 뒤진단다 이거를 처음 가르쳐 준 분이거든요. 꼬리치기라는 걸 맞으면 피가 반이 단다는 걸 그때 처음 배워가지고 회피라는 걸 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태도의 강화 기술 뭐 이런 걸 이제 그때 배우죠. 그때 이걸로 안 치면 너 50분 내내 때려도 못 잡아. 이거를 그때 처음 배우고 그러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 게임이 그나마 착했던 점 그 상대 캐릭터를 빌려올 수가 있었어요. 빌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카르마 씨랑 저랑 같이 그러니까 좀 용병 시스템이 있었다. 네, 그래서 카르마 씨 캐릭터가 그 커스터마이징 한 걸 제가 그대로 들고 와서 허수아비로라도 쓸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몬스터 공격은 카르마 씨만 하니까 저는 뒤에서 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카르마 씨의 캐릭터가 죽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죽지 않고 체력은 다는데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나오는 식으로. 일종의 고스트 데이터인 거예요? 네,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솔프라는 사람 그나마 쓸 수 있는 거였고. 그건 괜찮네요. 약간 느낌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레트로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좀 몇 가지 비유가 붙여야겠지만 메탈슬러그 보면 그 도돈파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할아버지가 이제 좀 피격을 당하는 경우지 않을까. 약간 소울류로 치면은 그 친구 거 불러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메탈 슬그의 대화가와 소울 대가의 만남을 듣고 계십니다. 예, 레트로 피플이고요. 예, 이거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이 참 다시 말해서 개 같은 게 뭐였냐면 그 무기를 한 가지만 쓰게를 절대 안 해줘요. 예를 들어 내가 태도를 썼는데 상대가 뭐 태도가 닿지 않는 날아다니는 애다. 그러면 이제 강제로라도 배워야 됩니다. 뭐 랜스라든지 활이라든지 이런 걸 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강제로 배워라거든요. 아니면 접어. 그거 안 하면은 그 뭐 다음 단계로나 그렇게 못 가요? 아니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개고생을 해야 됩니다. 50분 내내 이거 종배기 딱 한 번 쓸 수 있는 걸 이걸 계속 이거만 해야 돼요. 다른 공격이 닿질 않아요. 횡백이 뭐 이렇게 좀 필살기 이런 건 하나도 닿지 않고. 그러니까 좀 거의 유효적인 수단을 반강제적으로 만들어놨다는 거군요. 네, 그쵸. 그래서 요즘 월드나 라이즈 보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는 되게 심하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트라 패키지라고 이런 거 안 하면 섬광탄이나 이런 걸 살 수가 없었어요. 알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채집이나 밭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콘솔에 있는 월드나 라이즈처럼 착하지 않고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로치 씨가 말씀하신 걸 그 이후 세대들이잖아요. 그런 걸 겪었으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불편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조금씩 해주면서 게임은 어려워도 그런 편의적인 시스템을 해준 거지. 동의하면서 좀 첨언을 하면은 예. 과금 요소라고. 솔직히 그 이 온라인은 좀 그 과금이 좀 심했다고 들어서. 솔직히 저는 심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이럴 거면 돈 받아라 소리 나올 정도라서 저는 모넌 시리즈 맨날 하면서 드는 생각이 야씨 이럴 거면 그냥 돈 받아라. 뭐 1000시간 해도 안 나오냐 이런 게 많아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정액제로 갔던 게임들이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풀었죠. F2P 개념이 이제 등장하고 나서 조금 이제 유저 친화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이제 그게 더 오히려 변질이 돼서 악질이 돼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V 파괴에서 겨우 하나 그 1% 확률로 나올 만한 게 한 판 깼는데 한 20분 들였는데 안 나오면은 계열받거든요. 근데 그거 사람 모아서 가야 되는 퀘스트면은 결국 또 사람 모아야 되는 그것도 있고 4명이 갔는데 1명이 이미 모았으면은 자기는 다 됐다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원래 친구랑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친구들을 되게 많이 꼬드겨봤는데 아무도 저랑 같이 안 해줬거든요. 이거 시대적인 것에서도 말한 대로 이 게임이 진입장벽이 좀 높은 편이었어요. 게다가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배드민턴 동호회를 언급해 주셨듯이 우리나라에서 좀 어느 정도 하는 뭐 그런 동호회를 들어가려고 하면 아무리 동네에 있는 동호회를 들어가려고 해도 눈치 보이거든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이미 털을 잡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그게 유명하지 않은 종목이 될수록 더욱더 까다로워지잖아요. 워낙 풀도 적고 하다 보니까 그게 초심자가 가서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가보면 워낙 이제 고인물에 거듭된 끝판왕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긴장된 마음부터 생기게 되잖아요. 모넌이 그쵸. 좀 그랬던 게임 같아요. 이 특화적인 친절하지 않은 입문자를 위한 구조를 바탕으로 한 게임인데다가 그것이 온라인이 돼가지고 나왔을 때도 그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어느 정도 투자를 했다는 관점이 된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이 게임성에 대해서 자기가 온전하게 파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내가 다른 데에서 파티를 맺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게 게임적인 거에서는 좀 아킬레스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스타 유즈맵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옛날에도 좀 했지만 요즘 하는 것도 좀 그게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협동이 좀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싱글 플레이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좀 약간 네임드급들은 좀 그런 팀플 위주가 많거든요. 유명한 그거 있지 않습니까? 7인이서 입구막기라고. 예, 그런 맞아요. 것부터가 사실상 그 7명이 다 없으면은 시작도 못해요. 그 게임은. 그러니까요. 아니 시작은 할 수 있지만 플레이를 못해요. 뭐 바로 그냥 바로 전멸돼요. 뚫는 거죠. 예. 플레이는 가능하나 전멸되고 그러니까 딱 대체적으로 제가 그래서 모넌이란 게임은 딥하게 못 판 것도 그런 거지 않을까 싶은데 나 이 게임이 진짜 못됐던 게 뭐냐면 그 콘솔에서는 그 솔로용이랑 파티용을 좀 나눠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4인용을 그냥 때려 넣다 보니까 혼자서 4인용 체력을 때려야 됐거든요. 혼자서 4인용을 그래서 기본 바탕이 랩에 뻥튀기 된 겁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이제 유저들도 재미를 위한 세팅보다는 무조건 딜링 세팅이 먼저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효율작이 많았겠네요. 예. 그나마도 일본은 그래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재미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힙스터라고 해야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이 다 그 효율 팟들만 있다 보니까 그 효율 세팅 안 맞춰오면 껴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효율 세팅은 맞춰오는 게 먼저였고 나중에 이제 강종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변종 강종이라고 그 레벨 100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등장하는 그 몬스터들이 있어요. 심지어 걔네는 하도 맞는 게 아프니까 그 컷 날리고 이제 그거 못 넘으면 아예 못 뛰어오는. 나중에 가면은 그 장비를 이제 로비용이랑 그 실제 사냥용을 구분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덧입기라고 해야겠죠. 메이플 캐시 그 네. 복장 같은.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벗어보고 검사하겠습니다. 복장 벗어주세요. 약간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종 무기라든지 이런 걸 안 챙겨오면은 안 껴줬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교환도 안 되고 팔고 이런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유저들이 돌멩이 이상은 줄 수가 없었어요. 돌멩이 뭐 회복약도 기본 회복약만 줄 수 있고 강화 회복약 이딴 건 줄 수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거면은 유료 제어 만들어. 아이씨 욕 나올라 했는데 한창 만들어서 이제 강종무기 만들었더니 섭종.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저는 방금 로치 씨가 한 말을 좀 해서 좋은 게 있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모넌의 게임적인 요소, 게임과 재미적인 요소는 딱 아까 말했던 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수집하는 굉장히 그게 다른 게임과 차별화가 돼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신 교환 시스템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고 파는 게 안 되니까
약간 그 아이템 매니아 같은 데서 절대 팔릴 수 없는 게임. 사실상 저는 그게 딱 반신반의한 쪽이긴 해요. 이제 그 아이템이 다 이제 약간 요즘은 다 그냥 돈 주고 사면 되지라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편으로. 그러다 보니까 참 그 경험을 하기가 좀 너무 낭만이 없어지지 않았나. 반대로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포지셔닝을 되게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초보자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 게임이거든요. 일종의 주어진 걸 잘 클리어한 다음으로 나가면 됩니다라는 일반적인 공식이 아니라 그 주어진 거를 깨실 때 과정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는 게 명확한 게임이다 보니까 그 과정을 내가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느냐. 더 쉽게 풀으면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시되는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은. 그래서 장점은 있었던 게 이게 모든 장비를 만들 때 하위부터 처음부터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방어구 무기를 만들 때 하위 그 소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초보자들도 잘 껴줬어요. 어차피 그 고수들은 다 끼고 가야 되고 뭐 간다고 페널티도 없으니까 그냥 오세요 이런 다음에 그냥 깨주고 바로 가고 이런 식의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면 그 과정에서 초보자들이 원래 개고생을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배웠어야 했던 과정에 스킵이 되다 보면 상위나 이제 더 위로 가서 숙지를 제대로 안 하고 오는 경우가 생기죠. 이제 그러면 한 대 맞고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숙지하고 온 3명은 민폐를 받는 거고 한 명은 이거 왜 이래 개재미없네 이러고 끊고 가고 이런 악순환도 있었다 보니까 이게 꼭 뭐가 옳다고는 얘기하기 그렇죠. 힘듭니다. 사실. 저도 솔직히 아까 그 부분이 이제 다른 게임과의 차별성을 얘기하려고 한 거지. 이게 다른 것보다 우월해요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아니요, 뭐 우월. 왜냐면은 저도...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예전에 제가 한때 일하던 식당에서 장요리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청국장을 팔았는데 거기 청국장에 냄새를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한 20, 30대들이 와가지고 청국장을 먹을 때 또 이제 잘 먹었어요. 근데 반대로 약간 40, 50대 분들이나 60, 70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청국장을 드시려고 하면은 항상 컴플레인이 그거였어. 이거 청국장이 이상하다. 장맛이 냄새가 안 나. 아니 냄새가 안 난다. 이게 청국장 맞냐? 니들 그냥 된장 쓴 거 아니냐? 그러면 항상 말했죠. 저희는 이 청국장이 프랜차이즈나 그런 걸 좀 하고 있어서 향을 좀 이제 줄였다. 근데 실제로 그게 또 20, 30대나 좀 청국장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먹혔어요. 고인물의 만족도를 배려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죠. 어찌 보면은 이 모넌 프론티어나 이제 나아가서 모넌이라는 게임의 특징을 생각해 봤을 때는 되게 남의 말을 안 듣지만 그래도 자기만의 원칙이 정말 뚜렷하게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되는 게임이거든요. 확실히 누구나 하긴 어려워요. 누구나 하긴 어려운 게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해서 쭉 나의 의도대로 하면은 최소한 이 정도의 재미는 누릴 수 있어라는 것도 반대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새롭게 변혁을 한번 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2세대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네. 2세대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모넌 월드부터잖아요. 사실상 플스4 때부터 나온 게임부터 기존 그래픽 소스가 다 갈아엎혀지고 새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 2기인데 2기 때는 한편으로 따지면 약간의 수용은 했다? 내가 고집 부리는 거를 조금은 누그러뜨리고 그래 뭐 요런 것들은 좀 바꾸고 요런 것들은 좀 참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게임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고집이 되는 게임 시스템들은 또 근본적으로 잘 유지하는 게 너무 또 바꿨으면 아마 또 문제가 됐겠죠. 기존에 했던 유저들이 또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도 그렇죠. 한 번 냈을 때마다 뭐 100만 장, 200만 장은 충분히 나갔던 게임인데 갑자기 바꿔버리면 뭐 니네들 우리 무시하니? 뭐 이렇게 기존 유저들도 반발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마구마구 때도 언급드렸고 기존에도 게임에서도 언급 많이 드렸지만 이게 그래서 작품이 오래될수록 그 기준점을 찾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작품이 쌓여가는데 사였던 유저층들의 실력은 당연히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려면 당연히 그거에 맞는 시스템을 줘야 되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사람들한테 그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마련해 줘야 되는데 모넌 자체는 처음부터 그런 게임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관점인데 월드는 그래서 많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 그 외줄타기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해보면 잘 탔어요. 정말 잘 탔어요. 밸런스를 잘 맞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어떤 한 장르나 한 게임이 오래 성장을 했을 때 그런
밸런스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만약에 못했으면 아마 그 게임의 생명이 이미 끝났겠죠. 그쵸. 그때 디렉터가 스기우라라고 있었는데 그 몬스터 중에 기아노스라고 있는데 걔랑 바뀌어서 기우라스라고 이 별명이 붙었거든요. 이제 개욕하면서 그 사람들을 맨날 뭐뭐한 놈 뭐 가서 죽어라 막 이런 거 맨날 하면서 그 아이디도 그거 욕으로 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온라인 게임 유저들 특 아니겠습니까? 디렉터 욕하면서 게임하는 거 그거 맨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없어진다니까 제발 가지마 이러고. 뭐 그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근데 일본 서브도 나중에 보니까 거의 무슨 요즘 MMORPG처럼 저 뭐냐 이상한 거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뭐 10종, 1000종 이래가지고 되게 이상한 거 나왔던데 솔직히 그거 할 바에는 요즘에 월드나 라이즈 하는 게 낫다고 봤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게 한계인 게 그 버전을 빌드로 계속 발전을 한 거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월드라든지 뭐 그전에 나온 거라든지 이번에 나오는 무슨 썬브레이크인가요?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버전에 더 개량된 버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게임에서의 지속력을 계속 하려면 그 게임의 빌드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태생적인 한계인 거죠. 진짜 갈아엎지 않는 이상. 그렇죠.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라고 하죠. 온라인 게임이라고도 하고 이런 게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딜레마인데 한번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갈아엎는 동안에 그 어떻게 유저들을 기다리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갈아타게 할 것이며 이게 항상 그런 게임들의 딜레마라. 맞아요. 그게 어느 정도의 개념을 짜고 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임 보기는 좀 어렵죠. 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왜 자꾸 저기 블리자드 갔다 오는지 모르겠어요. 블리자드도 있고 특히 넥슨이 이걸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메이플2 망했죠. 서든2 망했죠. 예, 저 뭐냐 카트라이더도 지금 가라앉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이게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됐습니다. 괜찮아요. 뭐 넥슨에서는 데이브와 알아서 다이브가 하겠죠. 있어요. 네. 이제 낚시를 해가지고 초밥을 넣는 게임을 하면 돼요. 아, 이미 먼저 심연으로 들어갔다 오셨잖아요. 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넌 프론티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끝으로 한 줄 평, 내가 생각하는 모넌 프론티어 얘기를 나눠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카르마시부터. 나한테 모너는 홍어 같은 게임이다. 야, 비유 참 찰지다. 그 매니악한. 그러니까 제가 홍어를 좋아해요. 근데 진짜 제 주변 사람들 중에 홍어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드물단 말이죠. 그래서 군대 전역하고 나서도 친구들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많이 모여서 만났는데, 야, 그 나이 먹도록 홍어를 한 번도 안 먹어봤다. 제 기준에. 그렇게 해가지고 홍어를 이제 마트에서 한 팩에 10,000원 사는 홍어가 있어요. 참고로 저희 집에서는 그거는 정말로 응급용 키트로도 안 쳐줍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면은 당장 버리라 그래요. 저게 무슨 홍어냐 그러면. 아, 그건 그냥 음식물 쓰레기였나? 아니 그냥 음식이다. 전 그냥 횟덩어리지 홍어 삭힌 홍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매니악한 쪽이 있는데. 아하. 그러니까 그것처럼 모넌이란 게임이 정말로 접하기 힘들어요. 마트 거 기준으로 패킹되기까지만 보면 아직 냄새가 안 나니까. 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재밌고 뭐 요즘 인기 있다던데 한번 지워보고 볼까? 딱 갈라서 이제 먹어보면 냄새가 딱 오니까 넣기도 힘들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버려지겠죠. 근데 그거를 좀 견디고 먹고 여기서 입맛이 안 맞을 수도 있어. 먹다 보고 여기서 딱 그걸 느끼고 하면은 홍어만큼 괜찮은 것도 없다. 그리고 홍어만 먹는 근본론자들부터 있는가 하면 또 삼합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홍어만 안 먹어도 삼합 드시는 분들은 계세요. 그것처럼 모넌이란 게임은 저한테 그런 홍어 같은 게임이지 않나라는 한 줄 평입니다. 저는 카르마 씨와 결이 좀 비슷하게 드리면 나에게 모넌 프론티어 좀 더 나아가서 모넌이라는 게임은 고구마다입니다. 고구마도 호박 고구마가 있고 꿀 고구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갈리잖아요. 그렇죠. 많이 갈리죠. 이게 어떤 걸 좋아하냐의 관점이 이게 물론 결은 같은 건데 그 두 개의 파종에서 나오는 결이 완전히 갈라지다 보니까 둘 다 스위트 포테이토인데. 네, 이게 완전히 이제 갈려지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게 있고 저한테 이제 두 번 다른 의미에서는 저한테 모넌이란 게임은 약간 답답했어요. 네, 그냥 물 없이는 못 먹겠네. 네, 물 없이는 못 먹는 뭐 사이다 없이는 못 먹는 막 그런 느낌이라서 좀 답답한 게임이었어요. 근데 고구마라는 맛이 이제 답답함도 있고 어쨌든 파종이 갈리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맛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게임적인 맛은 충분히 제공해주는 게임이라는 거는 인정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저의 기억 속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모넌이라는 게임은 고구마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 걸 말씀드리면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게임이
그 게임 선생님이었어요. 아, 선생님. 이 게임 충분히 그럴 수 덕분에 있겠네요. 네. 이 게임 덕분에 게임을 진득하게 하는 법을 어떻게 보면 배웠거든요. 제가 길게 게임하는 걸 되게 못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RPG들 온라인 RPG들 보면 노가다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 하다가 지겨워서 한 달 하고 접고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게임 덕분에 거의 3년 내내 게임을 하는 법을 배웠고 그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해야겠죠? 그 게임 하는 법을 배웠고 콘솔 입문하는 법을 배웠고 이러다 보니까 덕분에 뭐 피지컬 게임 이런 거 좀 그래도 어디 가서 해봤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죠. 나에 있어서 스승이다. 이 덕분에 이제 와우라든지 마영전이라든지 어쌔신 크리드라든지 이런 걸 그때 입문을 했죠. 모넌이 게임적인 관점에서 주는 효과이자 그리고 이펙트는 저 부분이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익숙해지고 쭉 하다 보면 그 게임에 대한 진득한 재미를 누릴 수 있게 해주고 그 게임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준다. 요즘 게임들이 사실은 인스턴트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리고 게임사들도 저희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내놓고 나서 완성 안 된 거 그냥 던지는 느낌이 또 있을 때 있잖아요. 어차피 뭐 DLC로 업데이트하지 뭐. 어차피 뭐 패치하지 뭐. 이런 느낌으로 물론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니까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완성 안 된 게임 던지는 느낌이라서 기분이 좀 언짢을 때 있잖아요. 나도 돈 주고 산 건데 그런 게 있는 관점에서 이 게임을 충분하게 사랑에 빠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된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무협물을 많이 봐서 그러는 것 같은데 참 로치 씨한테는 그 귀인 같은 덕분에 다 귀인이지. 그거보다 개 같은 게임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83번째 스테이지로 캡콤사에서 제작한 모넌 프론티어로 탐험을 떠나봤습니다. 자, 레트로피플 83번째 시간을 맞이했던 회차였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듣기 전에 묘미 씨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또 끝자락에 오셨네요. 먼저 나갈 회차에 저희가 노에서 녹음을 하는 관점이다 보니까 지금 일이 끝나시고 올 상태라서 뭐 어쨌든 잘 오셨고요. 예, 굉장히 초췌하죠, 나 지금. 네, 굉장히 초췌한데 아주 그냥 덕지덕지. 예. 역시 그 덕지덕지요? 예, 그 입금된 얼굴로, 네, 돈을 주는 얼굴로. 네, 그럼요, 돈을 주는 얼굴이. 그렇습니다. 자, 일단 끝으로 한 말씀 해볼까요? 카르마 씨부터. 참 나는 언제쯤 귀인을 만날 수 있을까? 물론 만난 적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시 한 번 좀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요즘 따라. 자, 나와라 최신 모넌. 지금 뭐죠? 뭐가 나올 때가 됐죠, 지금? 이제 플스 쪽에 뭐 하나 나올 때 됐죠. 아, 그래요? 어떻게 나올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예, 뭐, 늦게 오셨으니까요. 뭐, 모넌에 대해서는, 모넌 해보셨어요? 저 닌텐도로 했었잖아요. 아, 닌텐도로 해보셨구나. 라이즈. 아, 왜 그래요? 같이 보셨잖아요. 아, 그랬구나. 존재감이 없어. 존재감이 없어. 여튼 그렇고요. 저처럼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와가지고 패드를 쥐어줬거든요. 아,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요. 자, 대신해주세요. 약간 이런 거예요? 아, 예, 대신해주세요.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 지금 방송에선 얘기했는데 저희 집에서 저한테 잠깐 게임을 시키고 자기는 자고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하다가 세이브를 하고 그 세이브를 온라인으로 올린 다음에 집에 가서 또 하고 이런 걸 하죠. 대단한 사람이야. 트라이 하다가 뺨 맞을 뻔한 것도 몇 번 있어요. 그렇죠. 진짜 그냥 귓방망이를 날리다 참았습니다. 자, 저도 오늘 즐거웠고요. 이제 저희가 어느덧 이제 방송 지금 나가는 회차 기준으로는 11월 아마 후반이 될 것 같은데, 야, 2023년이 어쨌든 이렇게 가네요. 가긴 가는 중이라서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이제 12월 회차는 뭐 한 회차는 아시겠지만 넥스트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넥스트 스테이지 잘 준비하면서 그리고 다른 회차도 열심히 준비하면서 진행을 하겠고, 저희가 이제 2024년도가 대망의 10주년 이제 되는 해기 때문에 와우.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한다기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송부터 잘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좀 많이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끔 그 외국에서 이제 집계하는 사이트에서 보면은 그래도 국내 순위 뭐 아이튠즈 그러니까 애플 팟캐스트 차트에서 국내 대한민국에서 게임 카테고리 막 1, 2위 한 적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던데 이제 올라갔을 때 하여튼 그게 어딥니까? 감사드리고 좀 꾸준히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또 이게 매달 게 레트로가 또 연식이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잘하겠습니다. 자, 레트로 피플이었고요. 이제 날씨가 더 추워질 텐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는 12월 달에 새로운 스테이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다음에 봬요. 다음 스테이지의 업로드는 12월 21일 저녁 업로드 예정입니다.
본편 편집이 지연되어 전달이 늦어진 점 재차 사과드리면서 기다려주신 청탐꾼 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면서 즐거운 레트로 라이프 보내세요. CHRP